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목세일즈의 황유영 멘토입니다. 자, 앞에 말이 살짝 꼬였네요. 자, 오늘이 이제 추석 바로 전날입니다. 추석 전날 저도 마음이 들떴나 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추석 전날인데요. 오늘 주식시장도 역시 좀 어렵죠. 바로 전날을 앞두고 대규모 또 물량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시장도 장 초반부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조금 더 힘내서 달리면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또 내가 쌓였던 피로감을 또 회복시키고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임한다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분명히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추석 연휴 끼고 이제 마지막 날이죠. 오늘 지나고 나서 이제 바로 추석 연휴에 진입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죠. 추석 연휴 전 어떤 종목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어지러운 시장인데요. 자, 그럼 오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현재 진행 중이고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1,671억 원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204억 원.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각각 300억대, 500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이나마 하락폭을 돌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옐런 의장의 그 연설, 이 연설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외국인들의 매도로 또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추석 전날 역시 이제 추석이라는 그 명절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저희가 또 휴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 심리 역시도 국내 시장에서의 그 매도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 자체를 많이 활발하게 또는 이제 강하게 매수 접근을 하는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지션 자체는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그 누적 포지션 자체는 어쨌든 상승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의 분위기 자체가 내 종목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석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내 종목이 좀 건강하게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으시면 좀 더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의 종목을 앞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포트폴리오 확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종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죠. 대웅제약 보유 기간이 좀 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약 업종 그동안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현재 28%대의 수익률 유지 중이고요. 더존비주온 69.2% 역시 큰 수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테크인 7.4%대 수익이고요. 한스바이오메드 6.9% 그리고 한국정부 인증 오늘도 역시 강합니다. 60.6%의 강한 수익률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포트폴리오가 많아요. 지금 기아차도 현재 매수하고 나서 역시 이제 수익이 좀 커졌다가 지금 그래도 수익이 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4%대 수익을 유지 중이고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지수의 흐름 변동성이 좀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손실폭이 좀 나왔는데 농심이 2.2% 그리고 DHP 코리아가 마이너스 1.3% 정도 손실 중에 현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요. 매수하고 나서 이제 수익이 정말 큰 종목도 있죠. 하지만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이 시장 변동성과 함께 좀 눌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손실폭 자체가 2%를 넘어가지 않는 그 정도의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종목 중에서는 이슈가 있는 종목당 2가지 정도 포트폴리오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더존비주원입니다. 자, 더존비주원.
자, 그동안 이제 꽤 높은 수익률을 한번 유지해 줬다가요. 주가가 한번 이제 눌리면서, 역시 이제 하락폭이 좀 있었지만 결국은 수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이때 주가가 빠졌을 때는 팔자리가 아니고 지금은 역시 저점에서 한 번 더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 이제 매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60% 이상의 수익률을 지금 안고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더존비존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기본 사업 분야가 ERP지만 더존비존은 이제 클라우드 활성화 법률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로 이번 달 28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역시 이제 휴일 기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모멘텀 자체가 코앞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만큼 상승에 대한 탄력도가 오늘장에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휴일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보유하시면서 오늘 뭐 수익 실현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고점이 23,700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23,700원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종목 중에서 수익이 역시 이제 6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한국정보인증이죠. 뭐 수익이 크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기업 역시도 모멘텀이 큰 기업이고 한국정보인증은 제가 정말 여러 번 여러분께 또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올라가고 나서 이제 다시 하락하고 또 올라가고 나서 또 하락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전 고점 정도의 그 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같이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을 바로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정보인증 역시도 상승 추세의 전형적인 흐름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전 고점 자리가 21,000원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고점 자리를 한번 찍었는데요. 이 고점 자리 역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한국정보인증도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키워가시는 전략.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한번 눌림목 정도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역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아요.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상승 추세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뭐 포트폴리오에서 60% 이상 수익이 났긴 했지만 이 기업에 대한 수익률, 목표 수익률을 거의 100% 가까이 잡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정보인증도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 만약에 매수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역시 주가 올라갈 때 매수하시면 안 돼요. 빠질 때 음봉 정도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딱 두 종목 정도만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도 그렇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 황미혁 멘토가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까?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겠죠. 자, 그럼 종목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투자 구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바로 K사인입니다. 자, K사인. 이 기업을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께서 K사인이라는 기업이 왜 지금 황미혁 전문가가 이렇게 잘 보고 있는 종목인지를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K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사인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기업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기업의 기술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대단합니다. 자, K사인은 DB, 개인정보 DB 암호화 쪽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항상 제가 종목들을 선보여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때 1위라는 그 단어를 항상 많이 강조를 드리죠. 그만큼 경쟁력 자체 그리고 기술력 자체가 뛰어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K사인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개인정보 DB 암호화 1위인 기업이 바로 K사인이다. 그럼 지금 왜 이 기업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K사인에 대한 기업 소개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정보 DB 암호화. 자, 보시면 역시 이제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이게. DB 보안 암호화 솔루션
네, 넘버 원, 바로 1위라는 표시겠죠. 네, 그만큼 이제 개인정보 DB 암호화 쪽에서는 이 기업을 따라올 만한 그런 기업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개인정보 암호화는요, 개인정보를 위해서 선택이 아닌 뭐 필수입니다. 왜냐면, 지금같이 이제 뭐 스마트폰도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태블릿 PC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 PC, 그것도 많이 사용을 하면서 결제를 많이 하게 되죠. 이 결제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 누군가가 빼서 그걸 또 이제 도용하거나 또 이제 다른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기업의 솔루션 자체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KCI는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분명히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슈가 많이 나올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때,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딱딱 선택을 해서 이 기업이 1위구나 라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그만큼 또 수익을 가져가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주요 사업 부분을 한번 나눠서 한번 간단하게 또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KCIN 이 기업은요, 사업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중심이 되고 있는 건 개인정보 DB 암호화 사업입니다. 자, 이쪽으로 보게 되면 DB, 데이터베이스죠. 암호화 그리고 접근 통제에 대한 사업을 또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인증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있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위에 보시면 이제 통합 시스템 계정 관리를 한다던가 또는 계정 관리에 대한 뭐 행위를 통제하는 결국 이제 보안 쪽을 담당하고 주력 사업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 보안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 바로 이제 이렇게 총 지금 6가지죠. 6가지 사업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KCI는요, 이 개인정보 보안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돼 있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KCI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 KCI를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자, KCI.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한국 정보 인증을 소개해 드릴 때, 삼성페이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페이,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삼성페이에 대한 어떤 뭐 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렸을 만큼, 그만큼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자, 지금 다음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바로 이제 이 기업도 삼성페이와 결국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삼성페이 하면 아마 서울경제의 황유혁 멘토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만큼 누차 강조를 많이 드렸죠. 자, 보시면요. 이 삼성페이가 정말 이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삼성페이 말고 이제 애플 쪽에서 결제 시스템이 나왔지만 애플페이죠. 그런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단말기를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플페이 전용 단말기를 또 사야 됩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제품을 또 판매하는 판매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이 제품이 있는데 또 새로운 제품을 구매해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페이가 그만큼 성공을 확 하지 못했던 이슈는 됐지만 그래도 이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결제에 대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자체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삼성페이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기존의 그 방식, NFC 방식에서, 또 추가적으로 MST 방식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MST 방식은 결국 이제 우리가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거 있죠. 카드를 그냥 긁으면서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MST 방식인데요. 이 카드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해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삼성페이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몰리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삼성페이를 사용하는 이 누적 결제액이 현재 351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삼성페이 아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의 반응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만큼 반응이 뜨거운 그런 이제 솔루션 자체가 삼성페이인데요. KCIN이 왜 삼성페이하고 관련성이 있느냐? 결국은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랍니까? 결제라는 겁니다. 결제를 한다는 거. 그러면 이 스마트폰 안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정보를 근거리 결제 서비스로 인해서 결제를 할 때 누군가가 여기에 해킹을 해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가져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카드 정보도 다 빼가서 결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NFC 쪽, NFC하고 MST 방식, 이런 이 페이, 이제 모바일 결제를 통한 이제 페이 시스템이 발전할수록 결국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게 바로 개인정보 DB에 대한 암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페이와 같이 성장 스토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K사인이라는 거. 그래서 삼성페이에 대한 화면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부분을 또 확인해 봐야 돼요. K사인. 딱 옆에 나오고 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이렇게 써 있죠. 사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이 있어요. 숫자들이 있고 이제 자물쇠 형식이 이제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입니다. 내년. 바로 2016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개인정보, 즉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저장을 할 때 기업에서 무조건 암호화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암호화 체계를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이 벌금을 물게 돼요.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 자,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지금 현재도 분명히 실적은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예요. 16년부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이런 DB 암호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6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주가 발생되겠죠. 이 기업의 솔루션, 국내 쪽에서 1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 지금 사용하지 않았던 업체들도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이 기업과 접촉을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도 실적이 좋았지만 하반기부터는 2016년부터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발생되는 그 제도적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기업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기업은 상반기에도 실적 좋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실적은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책적인 이슈와 모멘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 기업은 국내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 1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해외 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국내 쪽에서는 1위이긴 하지만 해외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 부분도 분명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업은 국내에서의 1위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나라는 IT 강대국이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술력은 뛰어나요. 그렇지만 해외에 대한 돌파구 자체를 아직 마련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요. 지난 이제 2013년도죠. 이제 8월 달에 일본 도쿄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일본이죠, 일본. 일본의 도쿄 법인, 도쿄의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해외로 이 일본을 기점으로 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그 초기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국내 쪽에서는 역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포함을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 해외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이게 올해 일본 법인을 설립을 한 게 아닙니다. 언제 했습니까? 2013년도. 그럼 지금은 이미 해외 쪽으로 돌파구를 계속해서 마련하고 그다음에 점차 매출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와 해외 쪽에서도 역시 활동 무대를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 부분 또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자료를 뭐 어디 가서 찾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한눈에 보기 쉽게 제가 이제 직접 만들었는데 보시면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삼성페이가 있죠. 자, 그리고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인터넷 전문 은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요. 오른쪽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클라우드 발전법이 있죠. 클라우드 발전법은요. 28일부터 시행돼요. 방금 전에 더 준비 좀 말씀드리면서 잠깐 설명드렸죠. 그리고 삼성페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하나의 사업 부분입니다. 결제 시스템. 자,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이번 달 말까지 전문은행 설립.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삼성페이 관련주로서 제가 케이스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클라우드와 인터넷 전문은행. 이게 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화면에 왜 제가 꺼내 놨는지 말씀드리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결국은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에 직접 가서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뭐랍니까? 대출도 받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터넷. 인터넷 통해서 금융 거래가 된다. 활성화된다. 바로 보안이에요, 보안. 바로 보안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가보시죠. 클라우드 발전법.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결국은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건 데이터를 저장해서 활용할 때 이 데이터를 누가 빼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결국은 이 안에서도 해당되는 게 바로 뭐다? 보안입니다. 보안. 이 정보 보안. 이 9월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정보 보안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위 기업을 꼭 보시고 그다음에 보안 업체를 보셔야 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 9월달에 가장
큰 정책 모멘텀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보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SI는 이런 과정 안에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가장 중심적인 그리고 시장에서 한 번에 크게 시세라든지 또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KSI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실적이겠죠. 뭐 실적의 경우에는요. 올해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2% 증가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반기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하반기부터 수주가 본격적으로 또다시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역시 제도적으로 딱 막혀있는 그런 법안 자체가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배경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KSI인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나중에 전략을 세워드리겠지만 KSI인의 주목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열반을 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뭐 KSI인 어떤 식으로 매수와 그다음에 뭐 보유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목표 주가를 가져가야 되는지 전략을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SI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요, 3,300원에서 3,350원으로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100원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이제 가격적인 전략이 나왔기 때문에요. KSI인 화면 보면서 잠깐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을 보더라도 뭡니까?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미 신고가 한번 넘어섰습니다. 지금 눌림목 이후에 다시 반등 중이죠. 현재 1.2% 정도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 역시 눌림목 자리에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매수가의 경우에는 현재 3,480원 정도 가격대인데 3,300원에서 3,450원까지 일단 매수 주가 말씀드리겠고요. 보유 시에는 역시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까요? 이전 고점자리 바로 직전인 4,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요, 3,100원이면 충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손절가 3,100원으로 최종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바로 앞입니다. 자, 주식시장 어지러웠을 때 이 고통들 잠시 잊으시고요. 추석 연휴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